노후도로를 보수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부 차로를 막고 하는 부분 공사 대신 사고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전면 차단 공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구멍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연구원이 국정감사에서 누설 사실이 수년간 은폐돼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사과 재배가 확대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제법 쌀쌀한 기온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맑은 날씨에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는데요. 여전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22도, 안동은 20도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 이어지며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완연한 가을 느끼시기 참 좋겠지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가 대구에서도 1년 사이 9개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6건이었던 대구 지역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올해 7월 14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059건에서 6,1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집토스 측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 원,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의 경우 7천억 원 이상 비게 생겼습니다. 구멍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수 축의 오류로 올해 당초 잡아둔 경상북도의 지방교부세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결손액은 무려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1,290억 원으로 결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상주시도 1,000억 원이 넘고 군 단위에서는 의성군이 7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구멍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시 같으면 지난해에 우리 불용 처리된 순세계 잉여금이 한 93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불효 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메울 거고요. 심각한 지자체는 조성해둔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감소 규모도 10조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7,850억 원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결손액이 큽니다. 매일마다 자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학생 수용이나 안전 등 시급한 사업과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나 또 축소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지금 실시하고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고 나머지는 적립해놓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이나 안정화 기금을 뺐을 계획입니다. 교육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개 지자체는 불용 처리한 예산을 그 다음 해로 넘겨 추가 경정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넘겨놓을 예산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예산에 구멍이 나면서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사상 최악의 재정 운용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의혹이 알려진 지 2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오염수 누출 문제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누설 사실이 수년간 은폐돼 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37년간 근무한 연구원이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핵연료 저장조에서 균열이 발생해 오염수가 새어나가는 문제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알린 데 따른 겁니다. 이희택 연구원은 누설 문제를 제기했지만 내부에서 묵살되고 원안위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보고가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원전 누설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차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연구원은 모두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에 당연히 자기 쪽 유리하게 판단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시설 누설이 확실하므로 굳이 내외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지표주화수는 지금 현재 바다로 다 흘러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를 다 확인했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새는 게 그러면 부진에 가만히 모여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지하수가? 원안위의 월성원전 3중수소 조사 발표가 예정일을 지나 표류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원전 연구원이 누설 사실을 발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5,437건, 2,2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는 938건에 136억여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한 뒤 돌려받은 환급액은 322억 원에 그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 감홍 사과는 지역 맞춤형 사과 육성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또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사과 재배가 확대 추진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감홍 사과가 검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평균 당도가 17브릭스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 가장 달고 다른 사과가 없는 틈새에 본격 출하돼 고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품목입니다. 재배 농민들의 노력에다 문경시가 사과 연구소를 만들어 지원하면서 재배가 까다로운 문제를 극복하며 명품 사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육성 품종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도태돼가 있는 품종을 문경에서 그래도 되살렸다는 거에 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당도 사과를 또 맛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경시는 감홍 사과 재배 면적을 800헥타르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사과 공판장을 건립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문경 감홍 사과처럼 지역 맞춤형 사과 품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품종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알맞은 생산 지역을 찾아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예천은 테니스공 크기만한 중소형 사과 피크닉, 김천은 노란 사과 황옥, 군위는 빨갛게 물들일 필요가 없는 골든볼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과를
일단 선발한 다음에 그 재배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과 산업이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100여 년 전부터 경부선 열차가 지나면서 대전의 관문으로 성장해왔던 대전역 일대.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근 대전 역세권을 되살리기 위한 개발 사업의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의 시작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6년 대전역 일대 92만 제곱미터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돼 오는 2029년까지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 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세워질 초고층 복합시설입니다. 최고 69층 높이의 건물 5개 동에 공동주택 987가구와 문화 업무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전역 주변 4개 구역에 오는 2029년까지 공동주택 3,6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여기에 대전 쪽방촌 개발로 공동주택 1,400가구가 더 지어지면 5,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복합 기능을 갖춘 대전을 초고층 랜드마크로서 원도심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전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꾸는 대전 도심 융합 특구 사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2년 전 대전역 일대와 옛 충남도 청사 주변이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된 뒤 근거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더뎠는데 이달 들어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는 2년 동안 구상한 사업 계획을 토대로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줘서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이 성장의 이 모멘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에 잇단 사업 호재로 원도심의 분양 경기는 차츰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이 신규로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타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분양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6년 넘게 남은 기간에 대전역을 둘러싼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느냐, 그리고 대전시가 도심융합특구에 둥지를 틀 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원도심 제도약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루테인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품도 다양한데 과연 품질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MBC 충북의 조미애 기자입니다. 눈 망막의 중심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노화로 변성이 생기면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고 실명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노인성 안과 질환이 늘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감퇴되거나 황반의 색소 밀도 같은 거를 유지시켜 줄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강한 빛이나 유해 색소로부터 보호를 많이 해주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 높은 12개 루테인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해봤습니다. 제품별 루테인 함량 일일 섭취량은 18.8에서 23.1mg, 아스타잔틴 함량 일일 섭취량은 3.5에서 13.7mg으로 허용 오차를 적용해 모두 기준 범위를 충족했습니다. 루테인 함량은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기준에 모두 충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인을 한 결과 중금속, 대정유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 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제품 구매 후에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원은 외관에 표시할 것을 개선 권고했습니다. 가격은 루테인 단일 성분 제품은 최대 4배, 아스타잔틴 복합 성분 제품은 최대 2.4배 차이가 났고 4개 제품이 일일 섭취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 성분이 추가로 들어간 제품도 있었습니다. 상한선을 넘지 않아 문제는 없었지만 멀티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소비자께서는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루테인 성분은 일부 대상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26일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2023 대구 경북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SL과 경창산업, 아진산업과 LNF 등 지역의 35개 우량 기업이 참여해 사무, 영업, 기능기술과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2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상담, 직업 심리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관도 운영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중소, 중견 기업을 알리고 일자리와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 노동청과 대구시,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천 상무가 팀 창단 최다 득점 승리로 원정 징크스 극복과 동시에 선두 부산 아이파크를 맹추격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리그2 2023 안산 그리너스와의 36라운드 맞대결에서 김천은 최병찬의 해트트릭과 함께 7대3으로 원정 승리하며 선두 부산과의 승점 차를 다시 2점으로 좁혔습니다. 7골 경기를 펼친 김천은 리그 시즌 최다이자 팀 창단 한 경기 최다 득점에 성공했고 다득점에서도 67골로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한 것과 동시에 13팀 가운데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리그 종료까지 3경기를 남긴 김천은 짜릿한 역전 우승을 위해서 남은 경기도 전승에 도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이 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759명 가운데 서울 151명, 경기 139명, 부산 63명, 인천 61명에 이어서 5번째로 많습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예방교육을 1순위로 꼽고 있다며 교육적 공론화 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9 출동 농기계 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사고 구급 출동 1,693건 가운데 경북이 21%, 3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말 동안 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는데요. 여전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22도, 안동은 20도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8도, 김천 3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6도, 영주는 5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 20도, 영주는 1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 이어지며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완연한 가을 느끼시기 참 좋겠지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